첫째,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냐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반도체를 만드는지 아니면 무슨 유통 서비스를 하는지 이런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장, 그 사업에서 어느 정도, 그 산업에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회사냐, 뭐 이런 것들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정보가 가장 잘 담겨 있는 게, 사업 보고서 또는 연차 보고서.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같아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K 보고서가 우리나라 연차 보고서에 해당하는 거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업 보고서라고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사업의 내용이 있어요. 예. 내가 하고 있는,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장에서 몇 등 업체고,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고,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제품은 특징이 뭐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거를 1차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재무제표라고 해서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사업이에요. 예, 사업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투자 판단을 하려면 이 회사가 나한테 돈을 벌어줄 회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냐, 아니면 정체되어 있거나 쇠락하고 있는 회사냐. 이거는 매출을 보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 회사가 커가는 회사인지 아닌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세에 있느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되고요. 근데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냐, 돈을 잃고 있는 회사냐를 봐야 돼요. 이거는 재무제표 중에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그 현금흐름표에 보면은 가장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기업은 세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회사는 세 가지 활동을 해요. 하나는 돈을 버는 영업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재무 활동이라는 걸 해요. 그 세 가지 활동하는데, 우리는 돈을 벌고 있는, 본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본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현금 흐름표의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면 돈을 잃고 있다는 뜻이고, 플러스면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반드시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뭐 매출액이니 당기순이익이니 영업이익이니 하는 우리가 익숙한 개념들은 손익계산서에 나오잖아요. 이 손익계산서는 그 회사가 어떤 특정 연도에 실행한 거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거로 인해서 돈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나타내는 것은 현금흐름표에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원어치의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외상 매출이에요. 그러면은 그 100억 원의 매출은 매출액으로 들어가고, 100억 원의 매출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 80억 원은 비용에 들어가고, 이익은 20억 원 이렇게 잡히잖아요. 근데 돈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쵸? 예, 이익을 20억 원 냈지만 돈은 80억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영업현금으로는 마이너스 80억 원이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 이익을 내고 있느냐는 건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서 봐야 돼요.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이익이 정말 돈이 들어오는 이익인지 아닌지, 이거는 현금흐름표와 손익계산서를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업현금흐름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이 회사를 믿고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럴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기업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왜냐면 이게 이제 돌연사죠, 돌연사. 유동성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성 리스크에 얼마나 감내력이 있느냐, 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어제 주식을 샀는데 오늘 회사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반드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게 유동성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 판단부터 해야죠. 이거는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회사의 빚. 회사가 빚이 얼마나 있고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 회사가 돈을 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지만 올해 갚아야 될 차입금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다른 이 차입해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뭐 빚이 많아도 이 평화로운 시기에는 리파이낸싱이 어느 정도 되죠. 근데 기업이 크게 안 좋아지고 있는 시기거나 금융위기가 오는 시기에는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런 일은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유동성 리스크, 그 중에서 이제 단기 차입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입처를 봐야 돼요. 똑같이 단기 차입금이 많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은행 차입금이 많다, 1금융권의 차입금이 많다거나 그러면 조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대부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이 많다 그러면 그거는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걸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죠. 예, 이거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내가 정말 이 회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실제 현금, 이 현금에는 재무제표에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또는 현금과 예금, 뭐 현금성 자산 이렇게 표현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 플러스 그 항목에다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어요. 예, 그거를 같이 보면 당장 이 회사가 이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현금 흐름을 봐야 돼요. 예, 아까 얘기했던 현금 흐름. 돈을 벌고 있으면,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으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빚을, 돌아오는 빚을 갚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높아져요. 근데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돈을 벌고 있지 못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빚이 돌아왔을 때 외부에서 차입해서 이거를 리파이낸싱이죠. 예, 돌려막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럼 유동성 리스크가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익은 마이너스인데 현금 흐름은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익은 플러스인데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추세적으로 수렴을 해야 돼요. 예, 방향성에 갖게 가긴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서로 엇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히 엇갈리면 이거는 분식이고요. 예, 거의 100% 분식이고, 분식이 아니라면 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익을 계속 내지 못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익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으면 금융기관은 이거 볼 줄 알거든요. 이 회사는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오는 회사야.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있죠. 그거는. 근데 이제 이익도 마이너스고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로 쭉 간다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할 회사죠. 그러면 돈을 안 꺼주죠. 누가 꺼주겠어요.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이익을 못 내고 있어요.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현금 흐름은 플러스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 손실이 나는 이유가 돈이 안 나가는 손실이거나, 돈이 안 나가는 손실이거나 적자를 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뭐냐면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자본이라는 거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을 뿌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상준 게 있거든요. 근데 올해 적자가 날 것 같아요. 돈을 못 벌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면 돼요.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익은 적자여도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쵸? 네. 이런 식이에요. 반대로 매입 채무가 있어요. 매입 채무는 이제 외상으로 사온 거잖아요. 올해 이익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럼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그럼 현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외상값을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처에 가서 우리가 지금 한 달
한 달씩 결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3개월로 늘리자, 6개월로 늘리자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내부적으로 자금을 창출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런 수단을 갖고 있으면 플러스가 날 수 있어요.